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77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 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실망하셨겠지만 저는 그 말을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라고 늘 격려해 주던 상담자에게 한 내담자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입니다. 언뜻 들으면 별 이상 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할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가 들으면 싫어할 텐데 나는 그냥 그 가방을 샀어. 네가 들으면 좀 화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내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어. 지금쯤 눈치채셨죠? 이런 말들에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남들이 하는 반응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식의 말을 나도 모르게 하고 계시진 않나요? 특별히 오랫동안 내가 없는 삶을 살아온 당신에겐 이런 표현들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결정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의 기대와 외부 상황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싶은지 떠올리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저 말하면 화내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감정의 바닥엔 눈치 보는 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눈치는 원래 나쁜 건 아니에요. 상대를 배려하고 관계를 조율하고 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감각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눈치가 지나치면 배려가 아니라 두려움이 되고 조율이 아니라 자기 검열이 되어버립니다. 말할 자격이 있는지,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은지, 내가 이 선택을 해도 미움받지 않을지 끊임없이 눈치를 살피다 보면 내 안에는 나보다는 남이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말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미루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모습보다는 남이 좋아할 법한 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뭘 원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져요. 남들이 원하는 나에 익숙해지다 보면 진짜 나는 점점 흐릿해지고 사라집니다. 자기 소멸이 되는 거죠. 나를 표현하는 게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내 선택을 말하는 데에도 미안한 마음이 자꾸 생겨요. 심지어는 내가 뭔가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삶은 참 조용하고 참 조심스럽고 누구에게도 큰 소리 내지 않고 늘 맞춰주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삶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남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게 착한 거라고 배웠을 때부터, 내가 참는 게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자 하고 입을 다무기 시작했을 때부터 조금씩 천천히 나는 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때 그런 한 선택들이 다 전부 틀렸던 건 아니에요.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었고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의 표현이었을지 몰라요. 사실 매사에 눈치보다 자기 소멸이 깊어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 안에 깊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두며 했던 행동들이 때로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경험으로 돌아오니까 '아 그렇게 해야 내가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믿게 된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내 마음보다 남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버릇을 습관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들, 칭찬, 인정, 긍정의 말들 그게 반복될수록 점점 그것만이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돼요. 어떤 의미로는 그 반응들에 중독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눈치 안 보면 사랑받지 못하게 돼라는 불안과 직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삶의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지? 왜 남의 표정 말투 이런 거에 다 신경을 자꾸 쓰지? 왜 이렇게 나는 내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제는 눈치 보지 말아야지. 이젠 나대로 살 거야.'라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살피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눈치 보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눈치가 내가 사랑받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눈치가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유일한 감각이었기 때문일지 몰라요. 그래서 눈치 보지 않는 건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마주하는 일이 됩니다. 남의 눈치가 자꾸 보이신다면 혹시 자꾸 남의 눈치가 보이는 당신이 여러분이라면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꼭 해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그건 여러분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고 너무 자주 내 마음보다 타인의 기분을 먼저 살펴왔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뭘 느끼는지도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인정받기 어려웠으니까요. 혹은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과 존재를 확인받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 그거였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선택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방식이 당신을 지켜주기보다 당신을 잃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새로운 방식을 배워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한때는 나를 보호해 주던 방식이 이제는 점점 나를 작아지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정말 잘했어요. 잘해 오셨어요. 살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버텨내기 위해서 눈치 보고 맞추고 잘 참아 오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살아내는 걸 넘어서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눈치 보지 말아야지라는 결심 하나로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치 보는 일은 결국 사랑받기 위한 방식이었으니까요. 내가 그렇게까지 나무의 표정을 살피고 기분을 맞추고 마음을 눌러왔던 이유는 그 반응 속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을 남의 인정이나 누군가의 기분에서 찾는 대신 다른 데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나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서 오는 사랑. 그리고 설령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도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지지해주는 내가 해주는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비로소 나는 눈치가 아니라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치는 결국 사랑과 연결된 감각이니까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내가 아닌 누군가의 반응으로 살아가게 되는 눈치 보는 당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당신이세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까봐,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혹시 나 때문에 기분이 상했을까봐 자꾸만 걱정되시나요? 대화를 나눈 뒤에도 내가 너무 과했나? 그 말 괜히 했나? 혼자서 수십 번씩 곱씹고 있으시진 않으세요? 마음은 괜찮다고 하는데도 상대방의 표정 하나, 말투에 하루 종일 마음이 쿵 내려앉고 내가 뭐 잘못했지? 하고 자신을 탓하게 되시나요? 혹은 무슨 결정할 때, 아, 이 사람이 이거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결정했다고 나한테 화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자꾸 드시나요? 제일 먼저는 사랑받기 위해 애써온 당신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그동안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이제는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요. 내가 나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있는 삶으로의 여정은 충분히 시작되고도 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